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재학생 박정아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주제로 튜토리얼 형식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3개는 제가 발표에 참조한 논문들이고 시간 순으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래프의 헤테로지니어티에 집중해서 기존의 호모지니어스 그래프에 한정되어 다루어지던 연구들이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 연구의 동향이나 관련 지식이 있어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 간단하게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 연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등장까지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게 데이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변형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태스크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드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로우 데이터로부터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스트럭처럴드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이를 특정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넣어서 학습을 통해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 과정마다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이 필수적이고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이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딥러닝은 로우 데이터로부터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토매티컬하게 피처를 학습하여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구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딥러닝의 핵심입니다. 그래프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프의 노드 U를 매핑 펑션 F를 통해서 임베딩 스페이스로 임베딩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즉 임베딩을 통해서 링크 프레딕션이나 클러스터링, 애트리뷰트 프레딕션 또는 어노말리 디텍션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이란 어떠한 특정 태스크에 스페시픽하지 않고 다양한 태스크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왼쪽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그래프를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매핑 함수 f를 사용해서 보다 저차원의 d-디멘전의 벡터로 바꾸는 것을 노드 임베딩 또는 피처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벡터로 표현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 중 인접 행렬, 즉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접 행렬은 노드 개수가 n개일 때 n 곱하기 n만큼의 차원을 가진 매우 고차원의 행렬이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노드를 로우 디멘저널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의 방법론 중에 하나인 CNN은 주변 정보를 반영해서 계산하는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픽스드 사이즈 이미지 또는 그리드 데이터에 적합하고 또 밑에 RNN은 이전 정보를 계속 넘겨주는 리커런트 연산을 통해서 텍스트 또는 시퀀스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이미지 데이터처럼 일정한 그리드 형식도 아니고 텍스트 또는 음성처럼 시퀀셜한 데이터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 딥러닝 방법론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또한 그래프는 복잡한 토폴로지를 가지고 노드 간에 고정된 순서나 어떠한 기준점이 없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멀티모달 피처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데이터에 특화된 임베딩 방법론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14년에 등장한 랜덤워크 기반의 노드 임베딩 방법인
딥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후로 개발된 수많은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방법들 뿐만 아니라 최근 등장하는 GNN까지에서도 이 딥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소개할 논문도 본 논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딥워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랜덤워크는 말 그대로 노드 위를 랜덤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프의 특정 시작점에서 랜덤하게 네이버들을 즉 이웃들을 선택해서 나가는데 그 포인트의 시퀀스를 랜덤워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위아래 그림에서 노란색 포인트가 시작점으로 주어지고 4걸음을 간다는 파라미터가 주어진다면 1, 3, 2, 8 또는 5, 8, 11, 12가 랜덤워크 시퀀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딥워크의 방법론은 매우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랭귀지 모델인 워드2백의 스킵그램 학습 방식의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스킵그램은 워드2백의 학습 방법 중 하나로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의 관계를 이용해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일수록 유사한 벡터 공간에 표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입력은 단어 뭉치이고 학습을 완료했을 때 필요한 최종 결과값은 가중치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행렬이 바로 워드의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주변 단어를 예측합니다. 실제 문장들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워드들은 임베딩 스페이스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변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킵그램의 아키텍처는 히든 레이어가 한 개인 단순한 쉘로우 모델입니다. 그래서 입력인 대상 단어가 주어졌을 때 출력인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행렬 W를 학습하게 됩니다. 워드2백에서 한 문장 내에서의 한 단어는 그래프상에서 한 노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딥워크는 이 스킵그램 모델의 학습 방식을 적용해서 중심이 되는 특정 노드 n이 주어졌을 때 그 노드의 이웃들이 나타날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노드를 임베딩합니다. 앞서 설명한 랜덤워크 방식을 통해 생성된 노드의 이웃들의 시퀀스가 이제 스킵그램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노드들이 벡터 값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프로세스는 먼저 어떤 랜덤워크 스트레이트지 R을 사용해서 시작 노드 U에서 출발하여 노드 V에 방문할 조건부 확률을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이 확률을 인코딩하기 위해서 임베딩을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결국 Unsupervised Feature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 아이디어는 실제 그래프에서 노드끼리 가깝다면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도 두 노드가 가깝도록 임베딩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가까운 노드, 즉 이웃 노드의 정의가 중요해집니다. 노드 U가 주어질 때 이 이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인데 이것을 랜덤워크 방식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Unsupervised Feature Learning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드 U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웃 노드들의 집합을 예측할 수 있는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오브젝티브 펑션은 로그라이클리우드 오브젝티브를 사용해서 왼쪽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드를 임베딩 시킬 수 있는 매핑 Z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스 펑션은 소프트맥스 펑션을 사용해서 그래프의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각 노드의 이웃들이 이제 랜덤워크 시에 동시에 발견될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임베딩을 학습합니다. 즉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임베딩 Z를 찾는 과정이 랜덤워크 임베딩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은
중심 노드의 주변의 모든 노드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샘플링 기법이 여기서 도입되는데 모든 노드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대신에 랜덤하게 일정 개수의 네거티브 샘플만을 샘플링하여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이란 앞서 랜덤워크를 통해서 뽑은 노드 시퀀스에서 윈도우 사이즈 내에 속하지 않은, 즉 이웃이 아닌 노드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도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론들의 근간이 되는 디버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랜덤워크의 전략에 따라서 예를 들면 DFS 방식으로 그래프 탐색을 할 것이냐, BFS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노드 투백이나 라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연구로 확장되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랜덤워크 기반의 디버크는 히든 레이어를 하나만 사용하는 쉘로우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멀티레이어로 구성된 딥 뉴럴 네트워크가 그래프 도메인에서도 사용하려는 시도가 생겼고, 이로부터 CNN을 그래프에 맞게 변형시킨 GCN이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시킨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트랜스포머 모델을 그래프에 적용한 그래프 트랜스포머 등 기존의 제너럴한 딥러닝 방법론들을 그래프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변환하여 적용시킨 연구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디버크가 가진 한계점은 노드와 엣지의 타입이 하나인 호모지니어스 네트워크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른 타입의 노드가 같은 공간에 인베딩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노드와 엣지의 타입이 여러 개인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따라 등장하게 된 메타패스2 100이 오늘 세미나에서의 논문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디버크 방법론을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에 적용시킨 논문으로 스킵그램 모델의 구조에서 변형을 하여 다른 타입 노드 간의 관계를 다른 공간에서 학습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논문의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약을 하자면, 본 논문은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 인베딩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랜덤워크 기반의 메타패스를 정의하고 노드의 다양한 타입을 고려하여 네이버후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헤테로지니어스 네이버후드 시퀀스를 스킵그램 모델에 적용하여 노드 인베딩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학습된 유저와 POI,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인 POI 추천이나 퓨처 비지터 프레딕션에 적용하여 다른 소타들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가 가진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같은 노드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처럼 같은 유저 노드이지만 페이스북 친구냐, 트위터 친구냐에 따라서 다른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드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무비, 액터 무비의 패스는 같은 배우가 출연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무비, 디렉터 무비라는 패스는 같은 감독의 작품이라는 정보를 가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양한 타입의 노드를 통해서 이웃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액터 기준에서 보면 M1과 M2가 이웃이지만 디렉터 노드의 기준으로 보면 M1과 M3가 이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드나 엣지의 타입이 다르면 그래프에서 내포하는 의미 정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노드의 타입을 고려할 수 있는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메타패스 2 100을 사용했을 때의 노드 임베딩 결과부터 먼저 보면 기존의 디버크와 비교했을 때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의 주황색 노드는 논문의 저자 노드이고 오른쪽 파란색 노드는 저널명을 나타냅니다. 이때 모든 엣지는 저자가 해당 저널에 논문을 등재했다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때 왼쪽에서는 두 노드의 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벡터 스페이스 상에 나타냈을 때 화살표의 방향과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지만 오른쪽은 대부분 방향과 크기가 일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드를 임베딩 시켰을 때 타입이 다른 것을 더 잘 구별하며 이 둘 간의 임의적인 관계를 더 잘 잡아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케이션 베이스드 소셜 네트워크를 4개의 노드 타입을 가진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로 정의하고 이를 잘 임베딩 시켜서 실제 링크 프레딕션과 POI 레코멘데이션과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해서 임베딩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디버크와 다른 점은 메타패스라는 개념의 등장과 이에 따른 네이버후드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다양한 타입의 노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메타패스를 정의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로케이션 베이스드 소셜 네트워크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3가지 메타패스를 정의했습니다. 유저 포인트 유저는 라는 패스는 2명의 유저가 같은 장소를 방문했다는 정보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유저 포인트 리전 포인트 유저라는 패스는 2명의 유저가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장소를 방문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메타패스를 정의한 후에 디버크와 마찬가지로 랜덤워크 기반으로 노드의 이웃들을 돌면서 노드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그때 완전히 랜덤한 확률이 아니라 노드의 타입을 고려한 확률에 따라 다음 노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웃들의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이웃들을 이용해서 스킵그램 모델을 학습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각각의 노드 타입별로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다른 타입의 노드를 다른 공간에서 임베딩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방법론은 아까 사실 그 디버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 논문은 헤테로지니어티, 즉 메타패스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디버크의 방법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수행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험 파트로 넘어가서 논문에서 제안하는 노드 임베딩 방법을 통해 생성된 유저 노드와 POI 노드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시켜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임베딩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2가지 실제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평가 지표로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로 퓨처 비지터 프레딕션과 POI 리코멘데이션의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2가지 태스크에 대한 베이스라인 메소드로는 각각에 대한 소타와 다양한 연구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POI 레코멘데이션과 퓨처 비지터 프레딕션 두 태스크 모두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기존의 방법론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헤테로지니어티 네트워크의 다양한 타입을 고려할 수 있는 메타패스 기반의 임베딩 방법론이 더 효용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의 공언을 요약하자면 헤테로지니어티 네트워크 임베딩을 통해서 효과적인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임베딩 방법은 기존의 호모지니어스 네트워크 임베딩에서 메타패스 기반의 랜덤워크를 추가로 도입하여 기존 연구의 활용성을 확장시킨 것이고 실제 로케이션 베이스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여 이 임베딩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메타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 임베딩에 관한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은 데이터셋에 따른 최적의 메타패스에 관한 도메인 놀리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SNS 데이터라서 선행 지식을 갖는 게 비교적 어렵지 않고 메타패스를 쉽게 정의할 수 있었겠지만, 만약 화학 분자 구조와 같은 특수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메타패스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부터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서는 선행 지식 없이 알아서 메타패스를 찾고 임베딩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그래프 트랜스포머 또는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를 위한 그래프 트랜스포머 등 2019년에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또한 메타패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다양한 메타패스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패스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심지어 NLP 분야에서 매우 핫한 버트 모델을 그래프 도메인에 적용시킨 그래프 버트라는 그래프 생성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